인생의 황혼기, 많은 이들이 쉼과 안정을 이야기할 때 바퀴 달린 집을 타고 광활한 대륙을 누비는 노부부가 있습니다. 40년간의 낯선 땅에서의 땀과 눈물을 뒤로하고 68세의 나이에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찾아 떠난 어느 한국인 이민자의 이야기. 오늘 이 특별한 여정이 당신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과 따뜻한 영감을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후 시작될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이신다면 이 감동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도록 채널을 구독하고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또 다른 아름다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저는 끝없이 펼쳐진 텍사스의 평원을 창밖으로 바라보며 저희의 작은 집 캠핑카 안에 앉아 있습니다. 옆에서는 아내가 정겹게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제 나이 68배 이런 삶을 살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자유롭고 행복하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1983년 각각 27, 24대 앳된 나이에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1970년대와 80년대 우리 부모님 세대의 많은 분들이 더 나은 삶을 위해 고국을 떠나 낯선 땅에 정착했듯 저희의 시작도 그러했습니다. 손에 쥔 돈이라고는 친척들에게 빌린 $3,000가 전부였지요.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 근처의 작은 단칸방에서 우리의 미국 생활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낮에는 전자회사 기술자로, 밤에는 주유소 아르바이트로 쉴 틈 없이 일했습니다. 아내는 봉제 공장에서 재봉틀을 돌리며 밤늦게까지 고된 노동을 견뎌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내며 이민 5년 만인 1988년에 그토록 바라던 우리 이름의 첫 집을 장만했습니다. 아이들도 태어났습니다. 든든한 아들과 사랑스러운 딸이 생겼고 아이들이 이곳에서 좋은 교육을 받으며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저희 부부의 가장 큰 기쁨이자 위안이었습니다. 저는 한 항공우주 관련 회사에서 30년 넘게 청춘을 바쳤습니다. 시간당 $12로 시작했던 제 급여는 은퇴할 무렵에는 연봉 $11만 되었습니다. 아내도 아이들이 자란 후 학교에서 일을 시작하며 우리 가정은 점차 안정을 찾았습니다. 저희의 땀과 노력이 깃든 작은 집의 가격도 꾸준히 올라 2019년에 집을 팔았을 때는 처음 샀을 때보다 몇 배나 오른 가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1년 만 65세가 되던 해에 저는 평생을 바친 직장에서 은퇴했습니다. 이제 매달 정부에서 나오는 사회보장연금과 회사연금, 그리고 집을 판 돈까지 합치니 경제적으로는 아무런 걱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40년간 매일 아침 7시면 어김없이 출근하던 삶의 규칙이 사라지자 거대한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처음 몇 달은 텔레비전을 보거나 친구들을 만나며 시간을 보냈지만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손주들을 돌보는 재미로 활기를 찾았지만 저는 점점 무기력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우연히 한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은퇴한 노부부가 캠핑카, 즉 RV를 타고 미국 전역을 여행하며 사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잊고 있던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저렇게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 제 갑작스러운 제안에 아내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캠핑이에요. 여행은 편하게 호텔에서 해야지.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바퀴 달린 집을 타고 떠나는 자유로운 여행의 모습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오직 일과 가족만을 위해 달려왔으니 이제 남은 인생은 온전히 우리 부부 둘만을 위해 살고 싶다는 열망이 솟구쳤습니다. 저는 인터넷을 통해 RV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나오는 RV들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특히 버스처럼 생긴 대형 RV는 침실과 화장실, 주방 시설까지 완벽하게 갖추고 있어 움직이는 집이라 불릴 만했습니다. 물론 새 차는 가격이 만만치 않았지만 몇 달간의 고민 끝에 상태가 아주 좋은 중고 RV를 발견했습니다. 약 10m 길이의 내부 공간을 넓혀주는 슬라이드 아웃 기능까지 갖춘 디젤 엔진이라 연비도 괜찮은 모델이었습니다. 아내를 설득하는 데는 꼬박 6달이 걸렸습니다. 저는 아내를 RV 판매점에 데려가 실제 차량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못해 따라 나섰던 아내는 잘 꾸며진 RV 내부를 보더니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가죽 소파가 놓인 거실, 냉장고와 가스레인지까지 갖춘 주방, 집과 다름없는 화장실과 킹사이즈 침대가 있는 침실을 보더니 어머, 이 정도면 정말 살 수 있겠는데? 라며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022년 3월, 우리는 드디어 우리의 새로운 집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첫 여행지는 애리조나의 그랜드 캐니언이었습니다. 출발하는 날 아침에 그 떨림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10m가 넘는 거대한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달린다는 것은 제 나이 68배 처음 해보는 도전이었습니다. 아내 역시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지요. 하지만 고속도로에 들어서는 순간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광활한 사막과 웅장한 산들, 끝없이 뻗은 길. 40년간 매일 똑같은 길로 출퇴근하던 제가 보던 미국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랜드 캐니언 RV 캠프장에 도착했을 때의 감동은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붉은 석양에 물든 대엽곡이 눈앞에 병풍처럼 펼쳐져 있고 바로 그 옆에 우리의 집이 서 있는 광경. 아, 이것이 바로 자유구나. 그날 밤 쏟아질 듯한 별 아래 우리만의 작은 집에서 보내는 첫날 밤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아내도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여보, 이거 정말 좋네요. 왜 진작 안 했을까? 첫 여행의 성공에 고무된 우리는 유타의 자이언 캐니언, 와이오밍의 옐로스톤 국립공원으로 여정을 이어갔습니다. 미국에 40년을 넘게 살면서도 일에 쫓겨 미쳐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곳들이 이토록 많았다는 사실에 매일같이 감탄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초보 운전자인 제게 거대한 RV를 후진하여 좁은 캠프장 자리에 주차하는 것은 엄청난 고역이었습니다. 첫 여행에서는 1시간 넘게 쩔쩔매다가 결국 캠프장 직원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지켜보는 사람들 앞에서 창피함에 얼굴이 화끈거렸고 속상해하는 아내를 보며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더 큰 어려움은 RV의 시설 사용법이었습니다. 특히 화장실 오물을 처리하는 일은 처음에는 냄새도 나고 서툴러서 몇 번이나 실수를 했습니다. 한 번은 호스 연결을 잘못해 더러운 물이 튀었고 그 모습을 본 아내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이게 무슨 여행이에요. 이런 고생하려고 그 큰 돈을 썼어요. 40년 결혼 생활 중 가장 큰 싸움이었습니다. 저도 화가 나, 그럼 당장 집으로 갑시다. 이 차 팔고 집에서 조용히 늙어갑시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좁은 침실에서 서로 등을 돌린 채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새벽녘 답답한 마음에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는 몬태나의 글레이셔 국립공원에 있었습니다. 수정처럼 맑고 차가운 새벽 공기, 하늘을 가득 메운 별들, 멀리 보이는 산의 장엄한 실루엣. 그 압도적인 자연 앞에 서자 들끓던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았습니다. 잠시 후 아내도 조용히 나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먼저 사과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너무 성급했어요. 저 역시 아내의 힘든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을 사과했습니다. 우리는 그날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미처 몰랐던 서로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우리의 여행은 한결 여유로워졌습니다. 한 곳에 최소 3일 이상 머물고 캠핑장에서 만나는 이웃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텍사스에서 만난 70대 부부 조지와 마리는 저희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10년째 집 없이 RV로만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겨울에는 플로리다처럼 따뜻한 남쪽으로, 여름에는 알래스카처럼 시원한 북쪽으로 이동하며 사는 그야말로 철새 같은 삶이었습니다. 우리 나이에는 돈보다 시간이 더 소중하다네 조지가 해준 이 말은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들의 조언에 따라 작년 겨울에는 플로리다 키에스트로 향했습니다. 매일 아침 에메랄드빛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는 붉은 석양을 보며 와인을 마시는 시간은 마치 천국과 같았습니다. 여행은 사람을 바꾼다고 했던가요? 낯가림이 있던 아내는 이제 먼저 이웃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네고 캠프장에서 열리는 요가 수업에 참여하며 활기찬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 역시 사진이라는 새로운 취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아름다운 풍경을 카메라에 담아 SNS에 올리면 한국에 있는 친구들의 부러움 섞인 연락이 쏟아집니다. 자네 정말 멋지게 사는군. 그럴 때마다 40년 전 맨손으로 미국에 와 이룬 이 자유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물론 위기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작년 여름 콜로라도의 외딴 산길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RV 엔진이 멈춰버린 것입니다. 휴대폰 신호도 잡히지 않는 막막한 상황에서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지나가던 다른 RV 여행자의 도움으로 이성전화를 빌려 견인차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수리비만 $4,500가 나왔습니다. 모텔에서 일주일을 보내며 아내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그만할까요? 그러자 아내는 뜻밖의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요. 지난 2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고장나면 고치면 되죠. 이것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어요. 처음엔 그토록 반대하던 아내가 이제는 저보다 더 이 삶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미국 신계주 가운데 38개 주를 여행했습니다. 알래스카의 빙하와 툰드라, 메인주 아카디아 국립공원의 해안 절경, 사우스다코타의 러시모어산. 그 모든 풍경이 아름다웠지만 가장 좋았던 것은 역시 사람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캠프장에서 만난 다양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넓어집니다. 인생은 한 번뿐, 건강할 때 하고 싶은 것을 다하며 살아야 한다. 모두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생각보다 부담이 적습니다. 캠프장 이용료와 기름값, 식비 등을 모두 합쳐도 매달 받는 연금으로 충분히 생활하고 저축까지 할 수 있습니다. 집을 유지하는 데 드는 재산세나 보험료가 없으니 오히려 더 효율적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좋은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자유입니다. 날씨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이사 가면 되고, 이웃이 시끄러우면 다른 캠프장으로 떠나면 됩니다. 어제는 텍사스의 작은 마을에서 난생 처음 로데오 경기를 구경했습니다. 카우보이들이 거친 소를 다루는 모습을 보며 40년간 대도시에서만 살아서는 결코 알 수 없었던 진짜 미국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내일은 뉴멕시코 산타페로 떠납니다. 그곳에서는 또 어떤 새로운 풍경과 만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은 어떤 새로운 일이 일어날까 하는 설렘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40년 전 처음 미국에 왔을 때 느꼈던 그 흥분과 기대를 다시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은퇴를 앞둔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합니다. 60이든 70이든 가슴 뛰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그것이 RV 여행이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동안 시간이 없어서 혹은 용기가 없어서 미뤄두었던 당신만의 꿈을 다시 꺼내보세요. 인생이 이렇게 다시 즐거워질 수 있다는 것을 저의 이야기가 작은 증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텍사스의 평원 위로 장엄한 석양이 지고 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 가득 퍼져나가는 이 풍경을 우리 집 창문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 아직도 꿈만 같습니다. 저와 제 아내의 바퀴 달린 집은 내일 또 다른 멋진 풍경을 향해 굴러갈 것입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우리의 이 행복한 여정